여러분, 건강해지려고 매일 먹는 그 채소가 사실은 여러분을 조용히 아프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45년 동안 영양과 의사로 일해온 김태수입니다. 10년 전 제 아내가 건강을 위해 매일 먹던 채소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때까지 저도 채소는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 일 이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상식 중에 정말 위험한 것들이 많다는 걸요. 오늘은 어떤 채소를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알게 될 거예요. 왜 채소를 열심히 먹는데도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채소가 진짜 건강을 지켜주는 친구가 될 수 있는지를요. 그럼 이제 제 아내를 아프게 했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채소는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신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는 마치 자연이 주는 선물처럼 보이잖아요. 산에서 직접 따온 신선한 고사리라면 더욱 몸에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숨어 있어요. 몇 년 전 제가 진료했던 65 세박정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년 봄이면 산에 고사리를 캐러 가셨어요. 선생님, 자연산 고사리만큼 몸에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시면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어지럽고 손발이 저린다며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비타민 B1 결핍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바로 고사리였어요. 고사리에는 티아미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B1을 파괴해버려요. 비타민 B1은 우리 뇌와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거든요. 이것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손발이 저리며 심한 경우 심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 연구에 따르면 생고사리를 지속적으로 섭취한 경우 비타민 B1 결핍률이 일반인보다 3배 높았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고사리에 들어있는 프타킬로사이드라는 물질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물질을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의 20년간 추적 연구 결과 생고사리를 자주 섭취하는 지역의 방광암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2배나 높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해결책이 있어요. 고사리를 끓는 물에 15분 이상 삶은 후 하룻밤 찬물에 담가두면 이런 독성 물질들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박정희 할머니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고사리를 처리하신 후 2달 만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자연산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건 아니에요. 이제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채소 조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바로 쑥갓을 생으로 먹으면서 고기와 함께 드시는 경우입니다. 쑥갓은 향긋하고 쌈채소로도 인기가 많죠. 특히 삼겹살과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조합 속에 숨은 위험이 있어요. 마치 아름다운 꽃 속에 숨어있는 가시처럼요. 작년에 제가 진료했던 69세 이철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건강을 정말 챙기는 분이셨어요. 매일 저녁 삼겹살을 드실 때마다 신선한 쑥갓을 꼭 함께 드셨거든요. 고기만 먹으면 몸에 나쁘니까 채소를 많이 먹어야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염증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어요. 더 자세히 검사해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쑥갓에는 질산염이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어요. 평소에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성분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 질산염이 고기의 단백질과 만날 때 생겨요. 우리 위의 산성 환경에서 질산염과 단백질이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해버려요. 세계보건기구는 니트로사민을 위암과 식도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10년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질산염이 많은 채소를 단백질 음식과 함께 생으로 자주 섭취할 경우 위암 발생 위험이 2.3배 증가했다고 해요. 독일 암연구센터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특히 60세 이상에서 이런 위험성이 더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쑥갓을 먹기 전에 끓는 물에 10초만 살짝 데치면 돼요. 열을 가하면 질산염의 구조가 변해서 니트로사민으로 바뀌지 않거든요. 이철수 어르신도 이 방법을 써보신 후 석 달 만에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고기를 드신 후에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먹으면 니트로사민 생성을 더욱 억제할 수 있어요. 작은 습관의 변화로 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채소는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요. 바로 건강의 왕이라 불리는
브로콜리와 양배추입니다. 이 두 채소는 마치 건강식품계의 스타와 같은 존재죠.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하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준다고 하고요. 하지만 과하면 독이 된다는 옛말이 있듯이 이 좋은 채소들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70세 김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브로콜리가 암을 예방한다는 얘기를 들으신 후 매일 큰 그릇으로 한 접시씩 드셨어요. 이렇게 좋은 걸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해지겠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반년 후 할머니가 갑자기 피곤하고 추위를 많이 타신다고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갑상선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었어요. 원인은 바로 브로콜리와 양배추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 때문이었습니다. 고이트로겐은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해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혈중지방이 늘어나면서 혈관벽에 플라크가 쌓여요. 이런 혈관 경화가 바로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거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십자화과 채소를 하루 300g 이상 6개월간 섭취한 사람의 갑상선 이상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40% 높았어요. 특히 폐경 후 여성이나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더 위험한 건 이런 채소들이 비타민 K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심혈관 질환으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미국 심장협회가 2018년 순환기학회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항응고제 복용 환자가 하루 150g 이상의 십자화과 채소를 섭취하면 혈전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실제로 김영숙 할머니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과도하게 드시다가 1년 후 경미한 뇌어혈 발작을 겪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분들의 경우 하루 브로콜리 100g, 양배추 150g을 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조리할 때는 최소 7분간 삶은 후 삶은 물은 버리세요. 독성 성분 대부분이 물에 녹기 때문입니다. 또 해조류나 요오드가 풍부한 생선과 함께 드시면 고이트로겐의 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김영숙 할머니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드신 후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채소는 토란입니다. 토란은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식재료죠. 토란국은 명절이나 제사상에 빠질 수 없는 전통 음식이고요. 하지만 토란을 잘못 다루면 마치 온순해 보이는 고양이가 갑자기 발톱을 세우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위험이 될 수 있어요. 68세 최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싱싱한 토란을 보시고 가족들을 위해 토란국을 끓이려 하셨죠. 평소처럼 맨손으로 토란 껍질을 벗기시는데 몇 분 후부터 손이 따갑고 가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물에 씻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병원에 오셨을 때는 손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갈라진 상태였습니다. 토란에는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결정체가 들어있어요. 이 물질은 피부에 닿으면 마치 작은 유리 조각처럼 자극을 줘요. 더 무서운 건 이 물질이 제대로 익히지 않은 토란을 통해 체내로 들어갈 때예요. 신장으로 가서 결석을 만들고 심한 경우 급성 신부전까지 일으킬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매년 토란을 잘못 조리해서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이 적지 않아요. 식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 150건의 토란 관련 중독 사례가 보고된다고 해요. 초기 증상은 입안과 목이 따끔거리고 목이 부어오르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식품안전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토란의 칼슘 옥살레이트는 70도 이상에서 10분간 가열해야 90% 이상 제거된다고 해요. 그래서 토란을 안전하게 드시려면 끓는 물에 최소 15분은 삶으셔야 해요. 첫 번째 삶은 물은 반드시 버리고 새물에 다시 삶아주세요. 손질할 때는 꼭 장갑을 끼시고 더 안전하게 하려면 식초 탄물에 10분간 담가두면 좋아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칼슘 옥살레이트를 중화시켜 주거든요. 최순자 할머니도 이 방법을 쓰신 후로는 문제없이 맛있는 토란국을 만드세요. 마지막 5번째로 말씀드릴 채소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보라빛이 곱고 집에서도 쉽게 기를 수 있는 채소죠. 하지만 생가지를 먹는 건 마치 독버섯을 모르고 먹는 것만큼 위험할 수 있어요. 67세 박미영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자연을 사랑하시고 직접 기른 채소를 즐겨 드시는 분이셨어요. 집에서 기른 건 농약 걱정 없고 생으로 먹어야 영양이 그대로 살아있지 하시면서 수확한 가지를 얇게 썰어
고추장에 찍어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났어요. 응급실에서 검사한 결과 솔라닌 중독이었습니다. 솔라닌은 가지의 껍질과 씨 부분에 들어있는 천연 독성 물질이에요. 소량일 때는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탱으로 많이 먹으면 그대로 체내에 흡수되어 독성을 나타내요. 이 물질은 위장과 신경계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초기 증상은 메스꺼움과 복통이고 심한 경우 두통과 근육 경련, 심지어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어요.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생가지 100g에는 평균 11mg의 솔라닌이 들어있는데 이는 성인 기준 중독 위험 수치에 근접한 양이라고 해요. 특히 고령자의 경우 해독 능력이 떨어져 있어 더 적은 양으로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솔라닌은 높은 열에서 쉽게 파괴돼요. 독일 식품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70도 이상에서 5분간 조리하면 솔라닌의 90% 이상이 제거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지는 반드시 볶거나 찌거나 구워서 드세요. 특히 찔 때는 김이 오르는 상태에서 최소 10분 이상 유지해야 안전해요. 전자레인지는 내부까지 고르게 익지 않을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박미영 할머니도 이후로는 가지를 꼭 익혀 드시고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셨습니다. 이렇게 5가지 채소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채소들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올바르게 아는 것이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채소를 진짜 건강의 친구로 만들 수 있는지 제가 45년간의 경험으로 찾아낸 5가지 황금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위험한 채소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거야?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법칙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적당히 먹기입니다. 채소는 마치 약과 같아서 적당히 먹으면 보약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73세 조성민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건강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하신 분이었어요. 매 끼니마다 채소만 드시고 고기나 밥은 거의 안 드셨거든요. 이렇게 해야 몸이 깨끗해지고 오래 산다고 믿으셨죠. 그런데 몇 달 후 할아버지가 심한 피로감과 복부 팽만감으로 오셨어요. 검사 결과 골밀도 감소와 경미한 빈혈이 확인됐습니다. 원인은 과도한 섬유질 섭취였어요. 채소의 섬유질은 분명히 몸에 좋아요. 소화를 돕고 변비를 완화하며 혈당을 안정시키죠. 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소화기관이 약해지는데 너무 많은 채소를 먹으면 장내 가스가 늘어나고 영양 흡수가 방해받아요. 더 심각한 건 섬유질이 칼슘, 철분, 아연 같은 중요한 미네랄까지 함께 배출시킨다는 거예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섬유질을 40g 이상 섭취하는 고령자의 골다공증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30% 높았다고 해요. 또 일본 영양학회 조사에서도 과도한 채소 섭취가 철분 결핍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영양학회에서는 60세 이상 성인의 하루 적정 채소 섭취량을 300에서 400g 정도로 권장하고 있어요. 이는 대략 두세 뼘 정도의 양입니다. 조성민 할아버지도 적정량으로 조절하신 후 2달 만에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기억하세요.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황금 법칙은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채소의 색깔은 마치 무지개처럼 각각 다른 영양소를 담고 있어요. 만약 매일 같은 채소만 먹는다면 특정 성분만 과다하게 섭취하게 될 수 있어요. 60세 김미순 할머니 경우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심장에 좋다는 브로콜리만 매일 드셨는데 6개월 후 갑상선 기능 저하가 나타났죠.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매일 채소의 종류와 색깔을 바꿔서 드셔야 해요. 초록색 채소인 시금치와 상추에는 루테인과 엽록소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 좋아요. 빨간색 채소인 토마토와 빨간 피망에는 리코펜이 들어있어 심장을 보호해줍니다. 노란색과 주황색 채소인 당근과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피부와 면역력에 도움이 돼요. 흰색 채소인 양파와 마늘에는 알리신이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항균 효과가 있어요. 보라색 채소인 가지와 적양배추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학과에서 2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5가지 이상 다른 색깔의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단일 색깔 채소만 먹은 그룹보다
40% 낮았다고 해요. 또 호주 시드니 대학교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색깔이 다양한 채소를 먹을수록 항산화 능력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탁 위 채소가 다채로울수록 여러분의 몸도 더 균형 잡힌 영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황금 법칙은 생채소와 익힌 채소의 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채소만 먹어야 비타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어떤 채소는 익혔을 때 오히려 영양가가 더 높아져요. 마치 다이아몬드가 가공을 통해 더 빛나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토마토와 당근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리코펜과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져요. 반대로 상추나 파프리카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는 열에 약하므로 생으로 먹는 것이 좋아요. 시금치는 생으로 먹으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옥살산이 많지만 끓는 물에 30초만 데쳐도 절반 이상 제거돼요.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교 연구팀이 다양한 조리법에 따른 영양소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적절한 열 처리가 오히려 일부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을 높인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브로콜리의 경우 살짝 찌면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이 더 잘 흡수된다고 해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조리 온도와 시간에 따라 영양소 손실과 증가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비율은 생채소 30%, 익힌 채소 70%예요. 이렇게 하면 열에 약한 비타민도 보존하면서 동시에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황금 법칙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마치 채소와 한 몸인 것처럼 함께 작용해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채소를 많이 먹을수록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해요. 섬유질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 있어요. 68세의 이영희 할머니가 그런 경우였어요. 할머니는 채소를 많이 먹는데도 변비가 심해요라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하루에 물을 두세 잔밖에 안 마시고 계셨어요. 노인의 하루 적정 수분 섭취량은 1.6에서 2리터 정도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식사 30분 전에 반컵 정도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식사 중에는 너무 많은 물을 마시지 마세요.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가 방해받을 수 있거든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섬유질 식단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 그룹의 장건강 지수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50% 높았다고 해요. 또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팀도 수분 섭취량과 섬유질 효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했습니다. 이영희 할머니도 충분한 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 일주일 만에 변비가 해결됐어요. 단지 물 마시는 습관만 바꿔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실 거예요.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황금 법칙은 채소를 단백질과 좋은 지방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채소만으로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없어요. 마치 자동차가 기름만으로는 달릴 수 없고 엔진오일, 브레이크액 등 다양한 부품이 필요한 것처럼요.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하고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려면 지방이 반드시 필요해요. 70세 박철호 할아버지는 채소만 드시고 고기를 완전히 끊으셨다가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면역력이 떨어지셨어요. 도쿄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1년에 근육량의 8%를 잃는다고 해요. 근육 손실은 노화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채소를 드실 때는 반드시 생선, 두부, 달걀, 콩 등 단백질 식품을 함께 섭취하세요. 채소를 볶을 때는 올리브유, 참기름,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조금 사용하시면 더욱 좋아요. 이런 건강한 지방은 채소의 맛을 높일 뿐 아니라 비타민 흡수율을 2배로 늘려줘요.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샐러드에 아보카도나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카로티노이드 흡수율이 3에서 5배 증가한다고 해요.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교에서도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에 적정량의 지방이 필수라고 발표했습니다. 기름을 먹으면 살찔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어떤 기름을 얼마나 먹느냐거든요. 한 끼에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의 좋은 기름은 심장을 보호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켜요. 박철호 할아버지도 균형 잡힌 식단으로 바꾸신 후 석 달 만에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5가지 황금 법칙을 말씀드렸는데요. 적당히 먹기, 다양한 색깔로 먹기, 생채소와 익힌 채소의 균형,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과 함께 먹기.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채소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될 거예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채소를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시장에서 어떤 채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다시 5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거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채소와 나쁜 채소를 구별할 수 있나요?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건 너무 완벽해 보이는 채소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한 사람처럼 부자연스럽게 완벽한 채소는 오히려 의심해 봐야 해요. 색이 비정상적으로 짙은 녹색이고 잎이 번들거리며 줄기가 너무 굵고 벌레 먹은 흔적이 전혀 없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이런 채소는 성장 촉진제나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23년 실시한 대형마트 채소 무작위 검사 결과 약 20%의 채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어요. 특히 배추, 상추, 시금치에서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화학물질들은 간과 신장에 축적되어 장기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진료했던 72세 김정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대형마트 친환경 코너에서 사신 채소로 샐러드를 드셨는데 몇 달 후 지속적인 두통과 피로감을 호소하셨어요. 검사 결과 농약 잔류물로 인한 간염증이 확인됐죠. 유기농으로 바꾸고 철저히 세척한 후 2달 만에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산나물이나 야생채소입니다. 산에서 자라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자연에도 독은 있어요. 강원도에서 실제로 산나물을 잘못 먹고 중독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식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 30건의 야생식물 중독 사례가 보고된다고 해요. 도쿄대학교 식물독성연구팀이 아시아 지역 야생식물 50여 종을 분석한 결과 그중 30%가 다양한 수준의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그 식물이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 모르신다면 아무리 자연산이어도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채소를 너무 오래 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음식을 아끼려다 보면 냉장고에 며칠씩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채소는 48시간이 지나면 비타민C와 비타민 B군 같은 주요 영양소가 급격히 감소해요. 게다가 냉장 상태라도 습한 환경에서는 세균과 곰팡이가 줄기나 인맥 주변의 물기에서 증식할 수 있어요. 네덜란드 식품안전청 연구에 따르면 냉장 보관 4일 후 채소 표면의 세균 수가 초기보다 10배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이런 미생물들이 당장은 중독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 만성장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소는 반드시 이틀치만 구입하세요. 많이 사셨다면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빼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냉장 보관하시면 돼요. 이제 어떤 채소가 특히 노년층에게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시금치는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돼요. 끓는 물에 30초만 데치면 옥살산이 크게 줄어들고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돼요. 두 번째는 단호박과 당근입니다. 둘 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해요. 연세대학교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일주일에 3번 이상 단호박과 당근을 먹은 사람은 시력 저하 위험이 30% 낮았다고 해요. 다만 기름과 함께 조리해야 흡수율이 높아져요. 세 번째는 미역과 해조류입니다. 요오드와 칼슘이 풍부해서 갑상선 기능과 골 건강에 좋아요. 하지만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세요. 네 번째는 백김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치는 짜고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염 백김치는 달라요. 천연 유산균의 보고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소화를 도와줘요. 마지막으로 요즘 유행하는 몇 가지 위험한 트렌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채소 주스 디톡스입니다. 7일간 채소 주스로 몸속 독소 완전 제거 같은 광고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건 특히 50세 이후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얼마 전 66세 강현숙 할머니가 어지럼증과 저혈압으로 오셨는데 원인이 바로 일주일간의 채소 주스 다이어트였어요. 채소를 갈면 섬유질이 대부분 제거되고
당분만 남게 돼요. 이게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려서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거죠. 서울대병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채소 주스 디톡스 후 혈당 이상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가 120명 이상이었다고 해요. 일본 영양연구소 자료에서도 60세 이상이 채소 주스만 연속 섭취할 경우 근육량이 최대 15%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두 번째 위험한 트렌드는 매일 생샐러드만 먹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위산과 소화 효소가 충분해서 생섬유를 분해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져요. 생채소를 과도하게 먹으면 위장 장애와 영양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어요. 미국 연구에 따르면 생채소로 인한 식중독 사례의 40% 이상이 60세 이상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작은 양의 세균에도 쉽게 감염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스는 식사 대용이 아닌 간식으로만 드시고 샐러드보다는 익힌 채소를 위주로 드세요. 건강은 빠르게 얻는 목표가 아니라 매일 꾸준히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균형 잡힌 식습관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지금까지 채소의 위험성과 올바른 섭취법, 그리고 안전한 선택법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45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 말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완벽한 건강이라는 게 있다고 믿었어요.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저 음식은 꼭 먹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면 병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더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건강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균형이라는 걸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요. 정원에는 장미도 있고 들꽃도 있고 때로는 잡초도 있잖아요.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면 정원은 생기를 잃어버려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때로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채소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사리도 쑥갓도 브로콜리도 모두 나름의 좋은 점이 있어요. 다만 올바르게 알고 적당히 먹어야 한다는 거죠. 제 아내가 아팠던 그 일도 사실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우리 부부는 더 현명하게 먹게 됐어요.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먹을지, 누구와 먹을지에 더 집중하게 됐죠. 지금 아내는 69살인데도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시장에 가서 그날 필요한 채소를 조금씩 사오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함께 다듬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어요. 그 시간이 저희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음식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 달라져 보세요. 채소를 먹을 때 이거 몸에 좋나 나쁘나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오늘 말씀드린 안전 수칙들은 꼭 지키시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스트레스가 잘못된 음식보다 더 해로울 수 있거든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할 때 오늘 들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눠보세요. 그냥 고사리 삶을 때 좀 더 오래 삶으면 되는구나. 브로콜리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가벼운 마음으로요. 지식을 나누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몸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날은 소화가 잘 되고 어떤 날은 안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도 변하니까요. 어제 좋았던 음식이 오늘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몸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억지로 먹지 마시고 먹고 싶을 때 적당히 드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현명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72살이에요. 젊었을 때보다 체력은 떨어졌지만 마음은 더 평안해요. 완벽하게 건강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려고 하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구나. 감사하고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구나. 감사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건강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더라고요. 매일매일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 그게 진짜 건강의 비결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혹은 평소에 궁금했던 건강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정말 소중하거든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더 현명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걱정되는 가족이나 친구가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전해주세요. 건강 정보는 혼자 알고 있기보다 함께 나눌 때 더 의미가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이렇게 건강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맛있게 드시고 편안히 주무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다뤄볼 예정이에요. 나이 들어서도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비밀에 대해 말씀드릴 거거든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